새벽 5시 동대문 봉제 공장의 미싱 소리가 하루를 깨웠습니다. 정화수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원단을 밀어 넣었습니다. 25해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 왔습니다. 손끝은 이미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화수는 미싱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32살이 된 아들 태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오늘 납기가 급해서 너는 더 자거라. 화수는 일어나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성큼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주물렀습니다. 또 어깨 아프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까요? 괜찮다, 괜찮아. 너 때문에 이 고생이 어디 있겠니? 화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23살 미혼모로 서울에 올라와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1975년 봄 충북 제천에서 올라온 화순에게 서울은 너무도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등졌지만 세상은 혼자 된 젊은 여자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려도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였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온전한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 그것이 화순의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태진의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화순 모자를 부러워했습니다. 화순 씨는 정말 복이 많아. 아들이 저렇게 효자인데. 맞아요. 우리 집 아들은 대학 가더니 집에도 안 오는데 태진이는 어머니 곁을 한 번도 안 떠났잖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화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진은 정말 말 그대로 효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다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저 없으면 누가 엄마를 돌봐드려요? 전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그런 말을 할 때의 태진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화수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에 가자고 했고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일찍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화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저녁 화수는 태진이 끓여준 미역국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다, 고맙다. 화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진의 눈 속에서 스치는 묘한 빛을 너무도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화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화순은 늘 그랬듯
미싱 앞에서 원단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순 씨, 화순 씨. 동료들의 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왼쪽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왼쪽 반신마비가 왔어요.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태진이 병상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간신히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됐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퇴원 후 태진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물리치료에 데려다주고 약 시간을 챙기고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화수는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줄 때 태진의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화수는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태진아, 이제 됐다. 아직 다 못 씻었어요. 깨끗해야죠. 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낮고 좀 더 끈적했습니다. 화수는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김할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화순아, 어떻게 지내니? 태진이가 잘 돌봐주지?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하지만 태진이 현관에서 막아섰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봬요. 아, 그래? 그럼 이것만 전해줘. 김할머니는 과일 봉지를 내밀었지만 태진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받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민감해져서 갑작스런 방문은 좀.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진아, 할머니를 왜 안 들어오게 했니? 엄마 건강이 우선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피곤하시잖아요. 태진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파견된 간병인이 왔습니다. 친절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순 어르신 간병을 담당할 박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화수는 반가웠습니다. 아들 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는 간병인이 필요 없어요. 제가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도 일을 하셔야.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간병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은 대답하려 했지만 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더 편애하세요. 그렇죠, 엄마. 태진의 시선이 화순에게 고정됐습니다. 뭔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화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아쉬운 듯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진이 목욕을 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들은 엄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저만이 엄마를 정말로 아끼죠. 화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태진아,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다 치료예요. 엄마가 빨리 나으려면 제 말을 들어야 해요. 태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한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태진의 움직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화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태진이 관리했고 방문객은 모두 차단됐습니다. 화수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졌습니다. 화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녹고 또 내렸습니다. 계절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태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하얀 알약 3개를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화수는 처음엔 순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욱 멍해졌습니다. 이 약, 뭐니?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이에요. 빨리 나으라고. 태진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화수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순이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안 먹겠다. 너무 졸려. 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약을 안 드시면 안 나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냐? 안 됩니다. 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뇌졸중 환자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텐데. 화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진아, 너 왜 그런 말을? 제발 순순히 드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결국 화순은 약을 삼켰습니다. 태진은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진이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은 면회가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화수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누구였니? 공장 사람들이에요. 안부 인사. 나도 통화하고 싶다. 엄마 목소리가 아직 어색해요. 다음에 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순의 발음은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절대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욕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진의 손길이 점점 더 오래, 더 깊이 머물렀습니다. 화수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태진아, 이제 됐다. 아직 안 끝났어요. 깨끗이 해야죠. 그만해라. 화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진이 동작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한테 화내세요? 너 이상해졌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태진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게 네.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화수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은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태진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요? 너 때문이야.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환자가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태진이 다가와 화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파. 나 줘. 엄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요.
이제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화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아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진이 아침 일찍 들어와 약을 챙겨주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화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다고? 네. 할머니, 어젯밤에 분명히 도움 달라는 소리를. 김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화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순아, 괜찮니? 태진이 나가서 대답했습니다. 아, 할머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냥 악몽을 꾸셨나 봐요. 그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좀. 태진아, 이상하다. 내 어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화순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12에 신고해. 빨리. 태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화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준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경찰관과 응급구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화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병원에서 깨어난 화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지만 이전에 그 답답한 방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순아, 정신 들었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사촌 언니 경숙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경찰에서 연락 왔어. 너 혼자 고생했구나. 경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화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 다 알아. 이제 괜찮다. 우리 집으로 가자. 경숙은 제천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화순을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일주일 후 화순은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천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경숙의 집은 산자락 아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마당이 보이지? 날 좋을 때 휠체어로 나가서 앉아 있어. 방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꽃이에요? 들국화야. 가을에 피는 너처럼 강한 꽃이지.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말이 적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정화순 어르신이시죠? 김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긴장됐습니다. 김태수는 화순의 표정을 읽었는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편하시면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첫 치료는 간단했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화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숙은 매일 약초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귀, 천궁, 백작약, 혈액순환에 좋아.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야. 차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마실 때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뭘 우리가 남인가. 2달 후 화순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지손가락 하나였지만 점점 다른 손가락들도 따라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김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움직여요. 네. 계속 노력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경숙과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언니, 나 장사하고 싶어요. 장사. 약초 장사요. 언니가 가르쳐 준 것들. 경숙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몸이 아직. 휠체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순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차렸습니다. 화순 약초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새로운 상인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소화 안 되세요? 이 차 한번 드셔보세요. 아줌마 감기 기운 있으시네요. 이건 목에 좋아요. 화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먹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화순 씨, 지난번 그 차 정말 좋더라. 더 있어? 네, 있어요. 오늘은 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그날부터 화순의 가게는 단순한 약초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터놓는 곳이 됐습니다. 화순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끙끙 앓았는데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화수는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화수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 봐요. 걸어요. 어머나, 정말. 경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김태수도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까지 회복되실 줄.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화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국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꽃들이었습니다. 화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제천 전통시장 한 귀퉁이의 화순 약초방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화수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화순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습관이 됐어요. 가게를 정리하던 화수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야윈 얼굴, 깊게 팬 눈자리. 10년 만에 보는 아들 태진이었습니다. 화순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화수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2년 전부터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몸을 못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건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화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외면해요. 엄마만이. 아니다. 화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젠 내가 널 용서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태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사람답게 살 기회는 내가 스스로 저버린 거다. 화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진작 죽었어.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갈 길은 알려줄 수 있다. 화순이 보건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연락해서 사회복지시설 알아봐.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태진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휠체어를 돌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화수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경숙이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저녁 화수는 여성 자조 모임을 열었습니다. 매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순 언니, 오늘 표정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네, 뭔가 더 편안해 보여요. 화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긴 일이 하나 끝났어요.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은 화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들국화가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행이네요. 내일 치료 시간 맞나요? 네, 올게요. 전화를 끊고 화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60이 넘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입가의 선도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할머니가 먼저 왔습니다. 화수나, 오늘 참 좋아 보이네. 그래요?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화수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상처는 났나요? 상처? 네, 마음의 상처 말이에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낫지. 시간이 지나면 다 낫지. 전 이제야 알겠어요. 화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낫는다. 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화순아, 넌 그 자리를 잘 채웠어. 오후가 되자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미혼모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상담 가능하신가요? 화순이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냥 하루하루. 화순이 여성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화수는 여성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 도움받았던 기관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면서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아니면 삶 자체에게. 화수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